네, 우리 남은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35쪽 시제에 관련 관용 표현. 시제에 관련 관용 표현. 자, 지금까지는 시제에 관해서 이해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문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이해하시고 열심히 암기하시면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라서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제 관련 관용 표현. 첫 번째, 과거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다른 시제를 말할 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밑에 거 보면 의미가 없는데. 종이 보고 있으면 의미 없어요. 일단 여기 보고 7번 보고 외우시고 책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외우고 있을걸요 아마 이미. 자, 과거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뭐로 시작하죠? by the time? by the time? by the time? 아, 진짜. 자,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주십시오. 뭐로 시작했어요? 애지잖아요. 제발.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바르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상한 말 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는, 미안하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자가 이상한 말 하잖아. 그럼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그때 여러분이 완성도인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노량진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수업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혼자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맞게 쓰고 있을까? 아이고 글씨가 오늘도 못 쓰는데. 자, as는 주어 과거 시제에다가 주어 과거 시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모양이었는데 얘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치사구로 표현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보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니까 거의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전치사 on ing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ing를 만드는 동사는 뭐가 이렇게 오는 거죠? 위에 있는 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 자, 뭐냐면 지금 앞에가 이렇게 줄어들고 했어도 뒤에는 똑같이 주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문장의 시작에 있다라고 해서 한자 말로 문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예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문장을 시작할 때에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전치사구 동사를 활용했지만 이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동사도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투부정사가 처음에 시작할 수도 있고요. 주어가 아닌 투부정사, 뭐뭐 하려면,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ing, 뭐 pp 이런 식으로 동사가 활용된 모습이 앞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뭐까지 물어보냐면 여기 주어랑 여기 동사와의 능동수동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분사 구문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분사에서만 배우면 분사에만 적용하지 이런 데 적용하는 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 뒤에 동사가 활용된 한자말로 준동사 구문 뭐 이러는데요. 동사가 활용된 게 들어가 있으면 문장 주어와 능동수동을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 안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추는 경우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1도 안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Frankly speaking,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여기는 좀 그런 식으로 약속된 표현들은 문장 주어랑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첫 번째.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on ing 이렇게 쓰면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이거가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고. 자,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아까 칠판에 우측에 썼던 거. 감사합니다. No sooner.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쭉 이어서. had, 주어, pp, 짝꿍, then,
주어, 과거, 시제. 잘하셨어요. 다 안 써도 코팔 달잖아. 그럼 노순어 대신에 그 밑에 쓸 수 있었던 거 부정부사였어요. 하들리. 하들리도 있는데 하들리랑 비슷하게 scarcely도 있어요. 안 써도 프린트 책에 있어요. scarcely도 마찬가지예요. hardly, scarcely 전부 다 무슨 뜻? 그렇죠. 하자마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부정부사 도치랑 헷갈리지 말자 했고 뒤에 모양은 똑같이 had, 주어, pp, before나 when, 주어, 과거, 시제 되는 거가 기본 모양이죠. 근데 이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보니까 얘를 문형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원래 부정부사였잖아요. 얘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no라는 거는 사실은 not any가 줄어든 거니까 부정이 있다고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세 가지가 다 의미는 하자마자지만 부정부사의 특징이 있으니까 뒤가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치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장도 알아야 돼요. 도치 안 시키면 문장 시작 뭐로 하죠?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헤드. PP. 그 위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네. 그래서 뭐냐면 얘네는 부정부사라 그랬잖아요. 부정부사 중에 우리 가장 흔히 쓰는 게 뭐예요? not이죠. not의 위치 생각해 보면 돼요. not의 위치가 뭐죠? 그쵸? 그렇죠. 조비 뒤라.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 부정부사의 위치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부사는 대부분 뭐 어디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는데 위치를 물어보는 거는 조비, 뒤, 1,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어디 들어갈까요? 네? 그쵸? have pp, 시제는 바뀌었지만 have pp에서 이게 조동사라 그랬잖아요. 이거 뜻을 뜻하는 일반 동사죠.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노스너 또는 hardly 또는 scarcely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잘했어요. 그럼 우리 135쪽 볼게요. 거기 위에 네모칸이 그거 얘기한 건데 좀 글자가 저기 꼬부라진 글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 선택은 아니고 꼬부라진 거 보면 뭔가 막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지 모르겠어. as soon as 주어하고 과거 시제, 그죠? 그리고 주어, 동사, 과거 시제. 자,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했다예요. 이거 뜻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뜻이 거꾸로 뒤집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s soon as 부분이 하자마자라는 거. 그 뒤에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렇게 뜻의 위치까지 잘 봐두시고 그래서 앞에 as soon as 주어 과거 동사가 바뀌면 뭐로 바뀌죠? on ing로 바뀌어요. 그럼 그 뒤에 s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럴 때 그 주어와의 능동수동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건 난이도 올라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o sooner 했으면 뒤에 진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짝꿍 then까지 찾으시고 헤드 주어 pp인데 자, no sooner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죠? 도치가 안 되면 헤드랑 pp 사이로 들어간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문장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hardly 또는 scarcely가 되면 짝꿍은 뒤에서 when이나 before 해주시는 거고 역시나 도치가 안 일어나면 헤드랑 pp 사이에 쏙 들어갈 수 있죠.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은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웬만하면 안 나오고 이게 보기에 나올 때는 다른 보기가 명확한 답인데 그래도 눈도장은 한번 좀 찍어두면 좋겠는 거죠. 자, 첫 번째는 the moment 또는 뭐 the instinct, the minute 얘네도 사실 명사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 명사인데 명사 뒤에 관계부사를 붙이고 주어동사를 붙였을 때 관계부사 지워버릴 수가 있답니다.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명사지만 마치 부사절 접속사처럼 쓸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나중에 좀 더 깊게 공부하면 얘기를 들을 텐데 일단 지금 생긴 거는 명사같이 생겼지만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immediately 또는 immediately after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그거는 뭐 그런 것도 있나? 이 정도만 하시면 괜찮겠어요.
자, 되셨고 밑에 내려가서 예문 분석 한번 볼까요? 예문 분석 위에 3번 꼭 살짝 주의. 하델리나 스키아셀리가 부정부사. 왜냐면 거기 함정이 파여있을 때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틀린 문장인데요. 이렇게 자동 반응하게 돼서 자동 반응 막기 위해서 3번 적어드렸어요. 자, 예문 분석. 그는 나를 보자마자 춤을 추었다. 자, 뭐가 먼저예요? 본 게 먼저예요? 춤을 춘 게 먼저예요? 본 거. 네, 그러니까 as soon as 그 부분이 as soon as he saw me가 되는 거고요. He danced. 춤췄어요. 그럼 보지 말고 말해봐요, 여러분. 자, 나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춤췄어. As soon as he saw me, he danced. 이걸로. On seeing me, he danced. 그 괜찮죠? 문장 주어 he 하고 seeing 했을 때 주어랑 동사 괜찮죠? 그 다음에 no sooner로 바꿔볼까요? 할 수 있을까? 시작! no sooner had 주어 그렇죠. seen, S-E-E-N seen me, he danced. 그 다음에 hardly had he seen me before now when 쓰시고 he danced. 그렇죠? 그래서 짝꿍하고 헤드 주어 pp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그냥 책으로 보면 뭐 글자가 정신없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글자 많이 봐서 괜찮아요? 자, 136쪽.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남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났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장일 때 뭐가 먼저인가 선후관계 것도 보셔야 돼요. 자, hardly로 바꿨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Hardly had the man seen the policeman before he ran away. 자,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경찰을 본 게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서는 달아났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before나 when을 생각해서 전에 할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냥 짝꿍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을 집에 가셔서 문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확인해 주시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기출인데요.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sooner had I left home than it began to rain. 그 밑에 거 도치가 안 일어난 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 had no sooner left home than it began to rain.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아니면 영혼 없이 글자만 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제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다랑 소리만 내는 거랑 틀리는데 약간 소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단어만 보고 아는 단어니까 그냥 읽은 듯한 느낌이 나서 그랬습니다. 아닌가? 네. 그래서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빨라져야 시험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져요. 입이 빨라요? 눈이 빨라요? 눈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문제 풀이도 같이 빨라집니다. 잘 되셨고, 4번은 약간 격언인데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진 않을 건데 한번 볼게요. No sooner said than done 했어요. 그러면 no sooner 하고 than이 짝꿍인 거고요. 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죠. 뭐 하자마자 뭐 했다? said. 말해지자마자죠. 수동태. 말해지자마자 done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격언이었고요. 두 번째, 자, 뭐뭐 한지 뭐뭐가 되었다. 우리 찔판이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도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는 되게 창조적인 오답이 나와서 저도 처음에는 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오답을 내는 출제자들도 머리가 기발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도 나오다 보니까 오답이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이기는 해요. 자, 뭐 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를 가장 쉽게 표현할 때는 주어가 동사했어. 언제? 뭐뭐 전에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자, 동사했으니까 과거 시제를 표현해 주시고요. 마이크 나와요? 삐리리 어고, 이게 가장 쉬운 표현이잖아요. 들려? 네, 주어, 과거시 동사, 삐리리 어고, 요자. 어고 때문에 무슨 시제?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고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뭐 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렸다, 그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이거지만 얘도 알아야 되지만 요거랑 요거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뭐 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할 때 뭐가 뭐 한지는 뭘 쓸까요? 뭐 한지.
뭐가 뭐 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생각해봐요. 그 사건이 있고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인 거잖아요. 그럼 뭐 쓰면 돼요? since. 아시겠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말하고 영어가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since 뒤에는 과거의 시점만 써도 좋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에서 과거 시제를 써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의 과거 시제 할게요. 꼭 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할 거예요. 자, 시간 표현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말할래요? 쉽게 하자. 2시입니다 해볼게요. 2시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뭐 해볼까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볼게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주어가 동사한으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얘를 활용하라고요. 자, 시작을 뭐로 하라는 뜻이죠? it. 그렇죠. 굳이 이 문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비인칭 주어 it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it이 왜 있다고요? 그쵸. 시간을 표현하는 it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사 뭐 써요? 아니, 제 손가락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비동사 썼죠. 시간 표현할 때 주어는 it을 썼고 동사는 비동사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간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it으로 시작했고 동사는 뭘 쓰겠다? 좋아요. 비동사.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since가 있죠. 그럼 비동사를 뭐로 바꾸죠? 과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have pp 현재 완료로 바꿔주면 돼요.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바꾸면 하나 더 주어가 단수. 그렇죠. has been이 기본 짝꿍이고요. 3년 이러면 일단 뭐 3 years 이런 식으로 지나간 시간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3년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since면 여기 have been이 맞아요. have pp가 맞아. 그런데 이 경우에만 시간 표현한 거랑 똑같이 해서 지금까지 3년이야 일 때는 얘를 is로 써도 좋아요. 다른 때는 쓰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자, since를 썼으니까 have pp가 맞는 표현인데 지금까지 그 시간이야 할 때는 is를 써도 괜찮아요. 예외적으로 요때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기가 많으시군요. 괜찮아요? 자, 3 years가 지금 여기서는 무슨 자리에 쓰였어요? 그렇지, 보어 자리. 비동사가 있고 보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3년이야 라고 해봐요. 그거는 3년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뭐라 그래요? 주어고 동사인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걸 쓸 거예요. 자, 주어 자리 뭐 쓸까요? 3년. 아니, 잘 주어고 동사인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를 할 거라고요. 이거 했잖아. is로 하는 거. 그죠? 네, 3년. 왠지 년. 자, 주어 자리에 3 years 넣을 거야. 3 years. 그럼 동사에 우리말로 동사 뭘 쓰겠어요? 우리말로. 우리말이 테스트라고? 테스트? 아, 영어? 지났다. 그죠? 지나다. 나 여러분 영어 사용자예요? 제가 좀 사후성이라 좀 못 알아듣긴 해요. 3년이 지났어.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구문을 만드는 거죠. 그럼 지나다 할 때 뭘 쓸까요? 지나다. 지나다. pass. 통과하다라는 말이죠. pass. 그러면 주어 자리에 3 years, 동사에 pass. since 주어 과거 시제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since가 있으니까 이 pass를 가지고 한번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뭐로? 자, 저 뭐라고요? 잘했어요. 여기 3년이니까 have passed. passed라고 안 하고요. 발음이 t로 바뀌어요. passed. 3 years have passed since 주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오, 됐어. 그러면 이게 창조적인 오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창조적인 오답. 뭐 it has passed 3 years.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It has passed 3 years.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3년을 통과해왔다? 뭔 말이지? 그쵸? 그런데 it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거 무슨 동사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동사의 종류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특징이 뭘까요? 특징. 자, 제가 굳이 한국말로 써뒀잖아요. 자동사. 맞아요. 자동사. pass를 사용할 때는 자동사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앞에다 주어다 놓으시고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동사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pass를 쓰고 pass 뒤에 3년을 쓴다거나 뭐 이상한 식으로 바꿔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형태, 가능한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36쪽 볼게요. 136쪽. 자, 첫 번째 it has been 해서 지나간 세월 since를 했죠.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 앞에 it은 비인칭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가지고 have, pp를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경우에만 완료시대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다? is를 쓸 수 있어요. 현재까지 그렇다라고 할 때만. 자, 그리고 자동사 pass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완료시제 주어요. 그런데 주어에 is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지나간 세월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3년 했으니까 have로 썼는데 만약에 1년이면 어떡할래요? 1년. 1 year. has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has.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7쪽 위에서 5, 6, 7 이제 7번에서 이 모양이 일그러지면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오답이 나왔을 때 지금 공부한 그런 형태가 없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 1번. 그가 여기 온 지 2시간이 됐어 라는 건 2시간이 흘렀다인 거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2 hours ago 였으니까 동사가 바로 과거 시제. 그쵸?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It has been 2 hours since he came here. 네, 비동사를 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완료 시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그런데 이 경우에만 무엇이 가능하다? 그 다음 문장 시작. It is 2 hours since he came here. It is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사 pass를 활용한다. 그죠? 시간이 흐르다. 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2 hours have passed since he came here.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3번 전부 다 기출인데요. OX인데 답을 밑에 써주세요 했더니 답이 너무 티가 나지 않나요? 네,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네, got married. 기혼의 상태가 되었다 라고 쓴 거 과거 시제. 그 다음 문장은요. 시작. It has passed 10 years since we got married. 우리가 결혼한 후로 그게 10년을 통과했어. 그게 뭐야? 틀린 문장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틀린 문장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말? 자, 10 years 한번 읽어볼까요? 10 years 시작. 10 years have passed since we got married. 이거 배운 거고요. 그 다음은요. We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그래서 일반적인 현재 완료. 우리가 기혼의 상태야 1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작. 10 years since we got married. 그렇죠. 그래서 is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3번도 같은 거니까 집에 가셔서 왜 틀렸을까를 보시는데 여기에 3번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died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dead, D-E-A-D, 형용사 D-E-A-D를 가지고 완료 시제 만드는 건 괜찮지만 die를 가지고 완료를 만드는 건 이상하다가 바로 그 밑에 참고에다가 제 능력껏 써드렸는데 우리말로 쓰기 너무 힘들어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138쪽. 자, 여기 도표는 생긴 건 복잡하게 생겼는데 1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래 걸릴 거야 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는 자,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표현이 자, 오래 걸려 그러죠. 오래 걸려. 좋아요. 길어. 그 길어요? 긴이지? long은 긴인걸요? 길어, 길다. 문장으로. 문장. 길어, 길다. 그쵸? It is long이에요. 길 거야. It will be long. 됐어요. 그게 오래 걸릴 거예요. It will be long을 활용하면 돼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들으면 알아서 그래요. It will be a long time. 괜찮잖아요. It will be long 하나 It will be a long time은 차이가 없잖아요. 또는 시간이 걸리려 할 때 take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It will take long. It will take long time. 이렇게 변형이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not을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영어 형태에서 공통점. 뭔 시제? 미래 시제. 그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오래 걸릴 거야. 공통점은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시락 올 때까지 배달 올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도시락이 오는 건 언제예요? 미래죠. 자, 근데 그때 부사절을 뭘 쓰냐면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하기까지라는 걸 써요. 하기까지가 뭐죠? until? 그치, before죠. 그렇게 강조했던 before. 아시겠어요? 그래서 before를 하기까지라고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제일 위에 칸 보시면 it will not be long. 그쵸? 그 밑에는 it will not be a long time. 그 밑에는 it will not take long. 그 밑에는 it will not take a long time. not을 빼면 오래 걸려. not이 들어가면 오래 안 걸려. 그쵸? 변형돼도 상관없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before 절이 중요해요. 무슨 절? before 절. 미안해요. 부사절. 부사절. 네. 하기까지라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거든요. before 절 맞아요. 자,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제가 어떻게?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에는 모양이 바뀌어도 된다. 자, 1, 2, 3, 4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머지않아 그가 올 것이다. 좀 뜻을 정리를 한 거죠. 머지않아 그가 올 것이다.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의 영어 시작. 네, comes here. 왜 그런지 아시겠죠? 미래 대신에 이렇게 쓴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머지않아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It will not be long before our dreams come true. 네, 여기는 주어가 comes였으니까 come이라고 된 거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됐고, 동그라미 3번. 3번과 4번은 살짝 변화가 됐어요. 3번. 그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래 걸릴 거야. 뭐라고요? It will be long. 하기까지는 before. 그가 변화를 알아차리기까지는 he notices the change. 그쵸? 현재 시제. 괜찮아요? 네, 4번. 열흘이 지나서야 그가 돌아왔다.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어요. 열흘이 지나서야 돌아왔다는 열흘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왔다니까 과거 시제죠. 열흘이야. It was 10 days. 그가 돌아오기까지, 하기까지. 그래서 he came back. It was 10 days before he came back 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4번. 얼마 되지 않아 뭐뭐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헤드 PP 자리에, 그러니까 헤드 낫인데 낫은 뭐 긍정 부정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앞에 헤드 PP 자리잖아요. 원래는 과거 시를 써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헤드 PP 자리에 have PP를 써서 틀린 문장으로 출제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모양을 보시면 주어 뒤에 had pp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before나 when 절보다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먼저 그걸 했어. not이 들어가면 그걸 못했어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before는 뭐라고 해석한다? 하기까지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자, 이때는 앞에 주어 자리에 it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는 whe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39쪽. 첫 번째,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그죠?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그가 왔어인 거예요. 자, 그가 온 게 먼저예요? 기다린 게 먼저예요? 먼저였어요. 자, 그가 온 게 먼저예요? 기다린 게 먼저예요? 그렇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부분을 뭐로 표현하는 거죠? had pp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오래 안 기다렸으니까 부정으로 바꿔서 I had not waited. I had not waited. 자동사 처리. 그렇죠? 그가 오기까지 어떻게 표현하죠? Before he came. 이렇게. 그래서 before를 전에라고 해석하면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기출인데요. 그들이 1마일도 채 걷기 전에, 즉 1마일도 못 걸어서 비가 왔다죠. 비가 온 게 먼저예요? 1마일 걸은 게 먼저예요? 그쵸, 걸은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they have not walked. They have not walked. 안 돼요. They had not walked 라고 해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시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had pp 자리에 have pp 그렇게 괜찮아요? 왜 여기 과거 써도 되냐면 before가 있으니까 선후관계 분명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walk은 자동사잖아요. 그죠? 걷다 자동사. 근데 그 뒤에 왜 목적어 a mile 있어요? 1마일을 걷다. 왜 목적어 있죠? 잘했어요. 목적어 아니에요. 부사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 거리, 정도, 방법은 명사가 부사라 그랬죠? 그렇죠. 부사로 쓴 겁니다. Before it began to rain에서도 비가 오는 거 과거 시제. 그리고 이런 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얘도 시제. 뭐가 먼저인지 이게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동그라미 3번. 이것도 거의 다 책에 있는 문장들이 기출이거나 기출 변형인데 내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미 외출하고 없었다. 여기에서 별거 아닌데 시간 순서를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자, 내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 게 있고 그 사람 외출한 게 있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 외출한 부분을 had pp 처리하시고 내가 사무실에 간 거는 과거 시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He had gone out before I arrived at his office. 괜찮아요? Go out이 나가다라는 표현이라서 had pp 처리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해요. 읽어보다니 우리말인데 이게 우리말 이상해. 내가 졸리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이렇게 직역인 경우 괄호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졸렸다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나 졸렸어. 인데 내가 졸리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시간이 흐르다. 뭔 동사? 자동사 pass. 되셨어요? 영어 읽어볼게요. 시작. Some time had passed when I started to get sleepy. 자, some time 붙인 거 아니고 띄었죠? 약간의 시간. Some time 약간의 시간이 had passed 지나갔어요. 이게 대과거로 된 거예요. when으로 돼 있지만 이거를 때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before 하기까지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뭐 하기까지? 내가 졸리기 시작하기까지. start 뒤에는 to 부정사도 괜찮고 ing도 괜찮아요. 그리고 get 몇 형식? 2형식 뒤에 형용사 sleepy. 괜찮아요? 졸리지? 자, 동그라미 5번. 그는 몇 발자국밖에 가지 않고 또다시 멈췄다. 몇 발자국 가고서 멈췄다인 거죠. 그러면 하기까지를 갖고 이걸 재구성해봐요. 하기까지. 멈추기까지 몇 발자국 걷지 않았다가 되겠죠. 멈추기까지 영어로 말해봐요. Before he stopped. 몇 발자국 못 걸었어. He. 걷다. walk인데 몇 마일 못 갔다. He had not. 에이, 내가 그거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go'd 이건가 보려고. go'를 사용할 때 가다라고 할 때는 뭔지 알아요? 네. He had not gone 또는 he had not walked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죠. 자, he had 보니까 여기는 on이라고 썼잖아요.
only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죠? 단지라고 하시면 돼요. He had only gone. 단지 갔을 뿐이야. go도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럼 뒤에 a few steps는 정도로 봐도 좋고요. 거리로 봐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몇 발자국 갔을 뿐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네모 5번.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한 완료 시제. 온도가 올라갔나 봐, 맞지? 자, 여러분, 어디 가봤어요? 일본 가봤겠지, 당연히. 네, 저도 일본 안 좋아해서 격리만 했어요. 싫어. 별로 안 가고 싶었어. 어디 가봤을까? 여러분 안 가본데.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 말고 그 얘기했으니까. 가보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몰디브 가봤어요? I've been to Maldives before. 네,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Have been to 때문에 그래요. Have been to. I've been to Maldives before. 나 전에 몰디브 가본 적 있다. 언제 갔냐면 쓰나미 나가지고 엄청 싸게 나왔었거든요. 일주일에 200만 원. 수해 복구 차원에서 갔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다가 초토화돼가지고 모래, 그 숙소 끝. 자, 그러면 나 어디 가본 적 있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I have been to. 여러분만 가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been to 어디 이렇게. 그러면 I have been to는 거기 산다는 말도 아니고요. 가본 적 있다. 중요한 건 전치사 뭐를 쓴다? to를 쓴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겁니다. I have been to에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틀리게 나오면 안 돼요. 가본 적 있다는데 I have been in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셨고, 동그라미 2번 잘난 척 엄청 하죠. 여러분도 영어 빨리 하고 빨리 합격해서 휴가 때 놀러 가봐요. 얼마나 행복한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는 노래 있잖아요. 나 그거 정말 싫은데. She's gone. 그죠? She's gone. She is gone이야. She has gone이야. 사실은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이유가 gone이 형용사로도 바뀌었거든요. 약간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원래 어법상 맞는 거는 she has gone이 맞아요. 왜 맞을까요? 자, go는 가다죠. 완료 시제는 어떤 상태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 그랬잖아요. 갔는데, 자, 갔으니까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I have gone to Paris. 그런 말이 어딨어? 나 가고 없어? 나 유령이야? 그쵸? 불가능하죠. 그래서 have gone을 가지고 말하는 나 또는 듣는 너를 주어로 삼아서 말하는 건 이상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에 have gone to잖아요. 예문에 he has gone to 부산. He has gone to 부산. 부산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 she has gone은 무슨 말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그녀가 떠나갔네 이거인 거죠. 근데 만약에 she is gone은 뭐야? she is gone이 뭘까요? 그것도 맞는 이유가 뭐죠? gone이 형용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버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 중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go는 자동사잖아요. 자동사인데 gone으로 바꿨다는 거는 pp가 됐다는 얘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gone이 되면 수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형용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have been 뒤에 in을 쓰면 경계선 아니라 in은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 안에 있었다라는 말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 have been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왔다라는 문장이 되죠. 괜찮아요? 여러분 일산에 얼마나 살았어요? 뭐 진지해지죠 표정이. 일산 안 사는데 막 이렇게. 네. I have been. 그러니까 물론 I have lived in 일산 이런 것도 괜찮아요. live를 활용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처럼 I have been in 일산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 가볼까?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죠? 나 뭐 캐나다 가봤다. 로봇 같네요. 네, 맞아요. 그녀는 어디로 보내버릴까? 중국으로 보내자. 그녀는 중국으로 가버렸어. She has gone to China. 그 말은 여기에 없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 일산에 살고 있어. 일산에 살아오고 있어. I have, live도 나오면 안 돼요. live는 전에 배웠던 거고 I have been in 일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나 원래 집은 대전인데 서울에 잠깐 머무르고 있어. 뭔 소리야? 대전 빼고 그런 내용으로 나 집은 대전인데 서울에 잠깐 머무르고 있어. 기억력 테스트 고개 숙이지 말고 뒤지지 말고 종이에 이렇게 아래 네모칸 이렇게 쓰잖아요. 진행 시제. I'm living 이렇게 그쵸? 진행. 네. 복습하실 때 이렇게 친구 찌르고 물어봐요. 떠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종이로만 보지 마시고 심심할 때 영어로 말씀해 보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샤워할 때 있잖아요. 샤워할 때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약간 좀 뽀얗게 끼었을 때 하세요. 그러면 왜냐면 약간 울려서 영어를 엄청 잘하게 들려요. 자존감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자, 140쪽. 자, 140쪽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139페이지에서 이어지는데 앞에 안 보고 그냥 뒤에 볼 거예요. 왜냐면 얘는 틀린 거 형태만 알면 돼요. 왜냐면 뭐 투부정사나 이런 것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고 지금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여러분 소망하다, 희망하다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거 봐서 호흡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좋아요. hope 좋아요. 소망하다, 희망하다. 과거 시제하면 어떻게 해요? hoped. 그런데 소망하고 희망하는데 과거를 소망해요? 미래를 소망해요? 당연히 미래겠죠. 그러면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할 때 이제 to로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어젯밤에 걔를 만나고 가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 이런 의미에서 어젯밤에 걔를 만나기를 소망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굳이 지금보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기를 바랬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는 바라다, 희망하다 현재, 과거, 그죠? 그러면 그 전에 그랬기를 바랬다가 되죠. 자, 어저께 걔 좀 만났으면 좋았을걸. 어저께 걔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말. 만나는 거가 더 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to는 미래를 뜻하는 건데 전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도 어렵지 않아요. to 부정사를 가지고 뭐로 바꾼다?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옛날 시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에다가 이걸 어떻게 과거로 이렇게 바꾸죠? 이런 건 없잖아요. to 뒤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를 못 쓰니까 현재는 아니면서 과거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원형의 모양이 뭐가 있어요? 답을 다 알아. 맞아요. 현재 완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완료 시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발생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to 부정사인데 더 옛날에 하고 싶으면 to 뒤에다가 have pp를 쓰면 주절 동사보다 하나 옛날이에요. 주절보다 하나 옛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시제? 무슨 시제? 그쵸? 그 소망하는 건 지금이고 과거에 그래 썼더라면 좋았겠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를 써요. 그럼 여기도 무슨 시제? 얘는요? 뭐 대과거, 과거 완료 다 좋아요. 그러면 소망했던 거 과거죠. 그거보다 이전에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일보다 더 전에 희망했었다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대과거 좋아. 대과거 대대과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안 된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아. 얘는 안 돼. 이게 깔끔해요. 됐죠? 자, 140페이지 쭉 적어드린 거는 보통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해서 원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단계를 움직이는 건데요. 시험 문제는 지금 저 형태가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밑에 그러나이죠. 그러나 헤드 PP 플러스 12PP는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으면 그냥 틀린 문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더 전에 그랬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과거의 소망을 뜻합니다. 자, 141쪽 문제네요. 단원별 확인학습. 풀어볼까요? 자, 1번. 내가 토니를 봤을 때 그는 너랑 대화 중이었다. 내가 토니를 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너랑 대화 중이었다잖아요. 시를 어떻게 만들려는 거죠?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when 앞에서 한번 끊어봐야 되겠죠. Tony was talking with you. 자동사 괜찮아요. 진행 시제 괜찮나요? 톡 진행으로 누가 못 만드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Tony is talking with you. 너랑 하던 중이었어. 아까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그랬던 그 시네요. 자, 언제? 나 혼자 흥분했어.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죠? 과거에 동글동글동글 그 행동을 하던 중에 한순간에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요? 왜 고개를 저은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응? 자, 고개를 저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 C는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아까 과거에 동글동글 뭐뭐 하던 중에 한순간에 일어났어. 그럼 무슨 시제? 과거 시제잖아요. C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so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when I see 힘이 아니야. 이거는 무슨 진리도 아니고 말이죠. 안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 과거 시제로 so. 뭐뭐 하던 중에 발생한 일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괜찮아요? 동그라미 2번. 내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이미 떠났다. 자, 도착한 게 먼저예요? 떠난 게 먼저예요? 그렇죠. 기차가 먼저 간 거. 거기에다가 뭘 쓰겠다? 헤드 PP를 쓰겠다. 좋아요. 영어 읽어볼까요? 시작. 네, when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The train had already left. had left니까 had PP, leave의 과거가 left가 되는 거거든요. 자, 기차가 이미 떠났어. 뭐 했을 때? 내가 도착했을 때. 도착한 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에 맞게 되어 있죠. 괜찮아요? 기출은 여기서 약간만 더 길어지지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I will talk with him. 턱 자동사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전 사실 단원별 문제를 안 좋아하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에만 주목하겠어요? 시제에만 주목할 거잖아. 맞죠? 다다다 음따리 한번 봅시다. 단원별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원별 문제 전 섞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한번 섞어. 왜냐면 단원별 문제는 다 알아. 그쵸? 그거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단원별 문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조금 하고 얼른 섞어야 돼. 자, 턱은 자동사고 미안해요. when은 무슨 절? 부사절. 그쵸? 부사절. 그러니까 come 뒤에다가 s를 쓴 거는 미래지만 현재를 쓰겠다. 이 표현. 맞는 문장이죠? 4번 볼까요? 4번까지 하고 싶시다.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거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I don't know. 여러분 원래 알고 있는 실력을 해봐요. I don't know. 나 몰라. 그렇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나 몰라. 그치, 뭐를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when she will come back은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제 그녀가 돌아올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시 쓰는 거 완전 괜찮아요. 사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